자, 형님도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33회차는 역시 예상대로 2월이 됐고 저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회 2월 회차라고 해도 이번 회차도 K리그와 J리그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월도 가능한 회차라고 생각이 들고 2월을 생각해 보면서 좀 더 과감하게 꺾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심 있게 봤던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팀 위주로 분석을 했으니까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것도 많이 보시고 이게 분석이냐는 등 좀 이상한 소리 댓글로 하는 악플러들이 좀 있는데 진짜 한 명 잘못 걸리면 가족들과 둘러 앉아서 내용 증명 읽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악플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33회차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교토상가 대 세레소 오사카. 교토상가는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최근 친선전 경기 포함해서 2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강팀 나고야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고 그 경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리그 순위에서 보듯이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세레소 오사카는 직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직전 3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세하라 선수가 팀 내 최다골인 12골 기록하면서 확실한 공격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신도 료스케, 노보리자토 선수 등 수비 쪽에서 부상자 선수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전혀 메우지 못할 전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교토상가가 최근 경기력이 좀 올라왔다곤 해도 아직 리그 7경기, 홈 7경기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원정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세레소 오사카 쪽으로 조금 인정하고 가도 되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다만 교토상가의 최근 경기력을 전혀 무시하고 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인 만큼 좀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무승부도 좀 같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수원FC 대 인천 유나이티드. 지금 순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만큼 두 팀 팽팽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는 직전 대구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뒀고 이승우 선수는 다시 한번 날카로움을 보이면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또 홈에서는 포항까지 잡아내면서 원정과 홈에서의 경기력에 지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팀 내 지금 득점력만큼은 홈 원정 따지지 않고 준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인천은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긴 하지만 제르소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하면서 직전 경기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무고사 선수는 후반 추가 시간에 출전을 하면서 이번 경기를 대비한 건지 체력 안배를 확실하게 해둔 모양새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무고사의 날카로움을 좀 기대하면서 인천의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최근 수원이 홈 직전 2경기에서 클린시트 경기를 치르면서 홈에서 실점률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면서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원이 홈에서 2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인천을 상대한 직전 홈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수원FC 지금 홈 6경기에서 무려 4번의 무승부를 거둘 만큼 두 팀 팽팽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이번 경기도 좀 무승부를 좀 배제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3번 경기 김천 상무 대 포항 스틸러스. 김천 상무는 무려 11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직전 3경기에서 클린시트 경기를 치르면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실점률이 상당히 적지만 그만큼 득점률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직전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홈이라고 해도 득점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포항은 리그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직전 5경기에서 단 2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순위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득점률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지만 상무가 포항을 상대한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포항만 만나면 좀 죽쓰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포항 상대에 무려 10경기 연속 실점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좀 포항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될 경기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김천이 최근 득점을 못하고 있다고는 해도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쉽게 뚫리지 않는 점
또 두 팀 지난 10번의 맞대결에서 6번의 페널티킥이 나올 만큼 팽팽하고 좀 거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포항의 승리만 가져가기에는 조금 찝찝하고 무승부도 좀 받쳐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4번 경기 서울 이랜드 대 경남FC. 순위에서 보듯이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커 보입니다. 이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수원 삼성을 1대3으로 잡아내면서 원정에서도 압도적인 저력을 보여줬고 8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팀 득점률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두 팀 큰 차이를 좀 보이진 않지만 현재 보여주는 경기력은 이랜드가 경남을 압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은 직전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좋지 않고 원정도 2연패를 기록하면서 홈이나 원정이나 뭐 큰 경기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 홈이점으로 보나 최근 경기력으로 보나 이랜드의 승리는 챙겨가야겠지만 조금 찝찝한 점은 경남이 최근 패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큰 점수 차이의 패배는 아니고 의외로 수비 조직력이 준수한 편입니다. 또 두 팀 맞대결을 봤을 때 이랜드가 경남을 상대한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경남에게 좀 상성이 좋지 못합니다. 또 직전 5경기에서도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경남을 상대로 7경기 연속 실점을 할 만큼 경남만 좀 만났다 하면 죽쓰는 경기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랜드가 강팀을 연달아 잡아내면서도 약팀들에게 좀 패배하는 이상한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변을 잡으시는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나 좀 패배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성남FC. 이번 경기 리그 꼴찌인 두 팀의 경기로 팽팽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산은 직전 홈 경기에서 부산을 잡아내면서 9경기 만에 승리를 잡아냈고 좀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은 리그 4연패 늪에 빠졌고 연패한 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공수 모든 방면에서 최악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과연 성남이 5연패를 할지 아니면 연패를 끊어낼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번 원정 경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두 팀 전력과 경기력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성남이 최근 5경기 연속 선제 실점을 기록하면서 매 경기 초반부터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팀 최근 2번의 맞대결에서 안산이 원정임에도 성남을 상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 승리를 가져가겠지만 두 팀 지난 10번의 맞대결에서 5번의 페널티킥이 나올 만큼 만나기만 하면 서로 거친 경기를 치르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승무패 3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6번 경기 도쿄베르 대 삿포로. 도쿄베르는 직전 친선전 경기에서 소시다드에게 압도적 경기력 차이를 보이면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또 홈에서 2연패를 기록 중이고 3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쿄베르 쪽으로 66% 가까이 몰리고 있는 이유가 삿포로의 지금 리그 순위와 직전 리그 경기에서 빗셀고베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좀 몰리는 것 같은데 뭐 빗셀고베 자책골로 인한 승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강팀을 상대로 잘 버텼기 때문에 경기력이 나빴다고 할 수도 없고 뭐 근데 그 경기에서는 빗셀고베의 처참한 결정력이 더 문제였던 경기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기본적인 전력은 삿포로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최근 리그 원정에서 7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최근 좋지 않은 경기력을 또 보여주고 있고 삿포로의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도쿄베르가 경기력이 압도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고 홈에서도 연패를 기록하면서 홈 경기력도 월등히 좋지 않은 도쿄베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어느 한 팀의 승리보다는 단통 무승부로 좀 승부를 보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경기 대전 대 대구FC. 리그 꼴찌 두 팀의 경기입니다. 대전은 현재 3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고 6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FC도 현재 2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대전보다는 경기력이 좀 더 나아 보이고 기본적인 전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긴 하지만 대전이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를 필두로 한 대구FC의 공격진이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경기력이라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대구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경험이 많이 없는 어린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에 급격하게 집중력을 잃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면서 수비 뒷공간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경기력이 좋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또 리그 꼴찌인 두 팀이기 때문에 반등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팽팽하게 경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는 이번 경기도 단통 무승부로 좀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 대 강원FC. 최근 흐름이 좋은 두 팀의 경기입니다. 제주는 2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강원은 3경기 연승에 5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파죽지세의 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강원이 홈이라면은 큰 고민 없이 강원승을 가겠지만 이번 경기 제주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도 2경기 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물론 두 팀 득점력에서는 직전 5경기에서 10골 기록하고 있는 강원이 더 월등하지만 제주 유나이티드의 탄탄한 수비를 원정에서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제주는 지금 직전 2경기에서 클린시트 경기를 치르면서 낮은 득점률에 비해 압도적인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고 특히 골키퍼인 김동준 선수가 압도적인 선방을 보여주면서 뒷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습니다. 강원이 지금 득점률이 상당히 높지만 거의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면서 불안한 수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제주가 좀 내려앉으면서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한다면 강원의 골문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제주의 승리만 챙겨가기에는 불안한 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강원이 높은 득점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6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팀 내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무승부나 아니면 강원의 승리도 좀 같이 챙겨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9번 경기 부산 대 수원 삼성. 부산은 현재 2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수원 삼성은 더 최악인 5연패 기록적인 부진을 보이면서 최악의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 참 알 수 없는 경기로 보이고 현재 좀 부산 쪽으로 44% 가까이 몰리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수원 삼성에게 거는 기대가 좀 많이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제대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원 삼성이 5연패를 하면서 진짜 뭐 절망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염기훈 감독의 자진 사퇴 그 후에 좀 기가 막히게 살아나는 경기력 이거를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전력에서 수원 삼성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부산도 만만치 않게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6연패보다는 이번 경기에서 반등 즉 뻔히 보이는 염기훈 감독의 좀 예상되고 단순한 전술의 실패로 보면서 이번 경기는 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수원 삼성의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10번 경기 FC 안양 대 충북 청주. 안양은 굳건하게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최현우 선수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전남에게 역전패를 기록했습니다. 선수 퇴장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경기를 끌고 갔지만 역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리그 2위로 뒤따라오고 있는 전남과 다시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경기입니다. 근데 충북 청주가 매경기 노잼 경기를 하고 있지만 10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크게 압도하는 경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북 청주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실점률이 높지 않고 득점률도 높지 않습니다. 포백인 이강한, 베니시오, 이한샘, 최석현 선수는 뒷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고 주전 골키퍼인 지금 박대한 선수도 좋은 선방을 매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안양이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팀 평균 득점률도 월등하게 높은 점
또 직전 경기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좀 전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안양의 승리는 챙겨가겠지만 청주의 아주 낮은 실점률과 좋은 방어율, 또 흐트러지지 않는 후반 집중력을 고려해 봤을 때 무승부도 좀 바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1번 경기 가와사키 대 나고야. 가와사키는 리그 15위까지 내려가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직전 두 경기에서는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는 약팀과의 친선전 경기였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될 것 같고, 근데 홈에서는 4경기째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홈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위에서 보듯이 나고야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컵 경기 포함해서 직전 4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나고야입니다. 또 원정에서도 3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고야가 원정 직전 5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득점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와사키는 리그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직전 5경기에서 10골을 실점을 했고 최악의 수비 조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이점을 가져간다고 한들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나고야에게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팀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나고야가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보면서 원정적으로 조금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가시와 대 후쿠오카. 순위에서 보듯이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없어 보이고 전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화가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3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홈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시화의 승리는 챙겨가야 하는 경기로 보입니다. 다만 가시화가 최근 10경기 연속 실점을 하면서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고 있고 후쿠오카가 지금 원정 경기력이 딱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보입니다. 또 가시화가 홈 2점을 가져가긴 하지만 후쿠오카를 상대한 지난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후쿠오카에게 상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변을 보시는 분들은 중복 폴더로 꺾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왠지 이번 경기는 두 팀 순위도 비슷하고 뭔가 뚜렷한 색깔이 없기 때문에 홈쪽으로 좀 인정을 하고 가되 승무패 3픽이나 아니면 후쿠오카의 승, 이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경기로 보여집니다. 13번 경기 FC 서울 대 광주FC. 서울은 두 경기째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링가드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중원에서 연결되는 볼 배급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링가드 선수가 떠먹여줘도 제대로 받아먹는 선수가 없습니다. 또 홈에서는 4경기 연패를 하면서 최악의 홈 경기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는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14경기 연속 실점을 이어오면서 최악의 수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원정에서도 9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홈 원정 할 것 없이 형편없는 경기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경기들에서 주도하는 경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골 결정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해결사가 없는 광주FC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부진한 광주를 상대로 FC 서울이 홈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경기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전방에서 링가드 선수의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데뷔골까지 기대해 보면서 홈쪽으로 조금 인정하고 가도 될 경기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천안시티 대 충남 아산. 기본적인 전력에서 큰 차이가 없고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두 팀입니다. 근데 천안시티가 직전 경기에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의외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팀이 부산과 성남이었던 만큼 그 기세가 한층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최근 경기들에서 원정 경기였고 홈에서는 6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천안시티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의 경기력이라면 이번 홈 경기에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전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충남 아산이 더 좋은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에서 부천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집중력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원정에서는 12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월등하게 실점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충남 아산입니다.
다만 두 팀 올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의 차이가 없어 보이고 두 팀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충남 아산이 3승 1무를 기록할 만큼 천안 시티의 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원적에서 불리함을 좀 가져가도 충남 아산이 좀 승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천안 시티의 승리도 가져가면서 충남 아산의 승리도 가져가는 걸 고려해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34회차 알아봤습니다.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에서 구입하는 최종픽은 월 3,990원에 꺾볼 회원에 가입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커뮤니티에서 회원 전용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무패 35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